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181조에서부터 182조 두 개의 조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채산, 앞서서도 과채산 몇 번 나왔죠. 병인이 우리가 조문을 읽을 때 사실은 꼭 이것은 중경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우리가 읽고 있는 한의학 서적의 모든 것은 다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생각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 조문의 이 내용은 사실의 근거에 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한 추론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있느냐, 이것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남의 의견이라 해서 우리가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판단이 과연 합리적으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개념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글에 종속이 되어지고 의식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수족이 영냉하다. 어떤 그 병인이 환자가 수족이 권랭하다. 이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경험되어지는 사실이잖아요. 맥이 그런데 간혹 가다가 긴장이 있다. 이것도 긴장맥, 긴맥은 우리가 부맥이라든가 활맥과는 다른 긴장감이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 수족이 권랭하면은 맥이 어때요? 심하거나 미하거나 무력하죠. 맥미 무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활맥도 있고 부맥도 있을 수가 있죠. 보편적으로 수족이 권랭한 사람은 맥이 약하고 무력한 게 보통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긴장감이 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것을 굳이 이렇게 단서를 붙였을까? 수족이 권랭하면은 보편적으로 사역탕을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증상이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맥이. 자, 그런데 사가, 그 다음에 조문, 사가 흉중에 뭉쳐 있다. 이거는 여러분, 요 조문에 대해서 수족권랭과 맥 사기인을 해석해 놓은 추론적인 얘기죠. 누군가가 이 사실로 보아 수족권랭과 맥 사기인을 통해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기가 흉중에 뭉쳐 있구나라고 이 조문을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의 문자라는 거예요. 추론이죠. 이게 병인이잖아요. 병인. 제가 증후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증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한테 생각을 유하지 않는 것. 보자마자 듣자마자 알 수 있는 것은 증상이지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병인의 개념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쏙 들어옵니까? 우리 머릿속에? 또 여기서 이 용어해 보세요. 사가 무엇이냐? 사가 무엇이냐? 열일 수도 있고 한일 수도 있고 수일 수도 있고 식일 수도 있고 조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사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용어가 부정확한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글 쓰는 패턴이 변했다. 중경서는 원래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글을 남겼을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바로 또 하나 심화만이 이건 그대로 증후죠. 증상이죠. 심화가 우리가 복진을 해서 알 수가 있는 점, 빵빵하고 또는 본인이 자각적으로 환자가 자각적으로 이상하게 제가 명치 끝이 답답합니다라고 말할 거고 번조하다. 만하면서 번조하다. 이럴 때 번이라고 하는 것은 심화만이 번은 뭐냐면은 심화만으로서 파생되어지는 여증이죠. 나머지 증상.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기서 종속된 거죠. 심화만에 따라서 나타나는 종속된 병증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불능식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음식을 지금 밥을 먹질 못한 상태에서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또 하나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병이 흉중에 있으니 여기에는 사가 흉중에 뭉쳐 있으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건 전부 다 이거에 대한 추론이죠. 예. 이런 거는 걸러내야 되죠. 이것도 모호하죠. 이럴 때 마땅히 토해야 되니 과채산이 좋다. 그러니까 이 사결제 흉중과 병제 흉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과채산을 쓰기 위한 과채산을 입증하기 위한 추론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에서 병인이 수족 영냉하고 맥사기인 심화만 번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줄인 상태에서 너 능히 먹지 못한다. 예, 이럴 때는 무언가가 소화 유부에 음식물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토하는 게 좋다. 그때는 과채산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과채산을 만약에 쓰는 경우는 꼭 이 정도는 아니어도 굉장히 이렇게 막 구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느낀 게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 술을 과음해가지고 막 토하고 그러면 손을 목젖을 자극을 해가지고 예. 토하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아주. 예. 뭐 저는 그 과채산을 쓰진 않아서도 그 음식물 잘못 먹고 막 미싱식하고 울렁울렁 거려했을 때 손가락으로 한 4-5시간 지나가지고도 도저히 뭐 잠도 못 자고 답답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인위적으로 목젖을 자극을 해가지고 구토한 다음에 편안해진 적이 있었어요. 자, 사결제 흉중과 병제 흉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결제 흉중과 병제 흉중은 동의반복어다. 그 징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두 개의 추론적인 병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추론을 유도한 그 현상이 뭐냐? 그 현상은 바로 심화만이 번 기불능식이다 이런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화만이 번 기불능식을 통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병인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좋은 해석이죠. 예, 이런 말을 옛날 사람이 조문에 남겼으니까, 옛날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구나라는 단서 정도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심화만이 번 기불능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욕토, 부득토. 토하려고 하지만은 토를 얻지 못한 상태.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슴이. 조문의 기불능식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앞조문에서는 피라고 했을 때는 앞조문, 차야 이 조문에서 이런 뜻이에요. 저 앞조문에서는 위증공호. 자, 위증공호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치자시탕에서. 이것도 제가 왜 공호라는 말을 썼을까?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예요. 위증공호. 위증공호 객기 당력하여서 객기가 상역해가지고서 심중온에 마음이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뭐라고 규명할 수 없는 어떤 그 미묘한 느낌. 그럴 땐 치자시탕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이 공허라고 하는 거는 치자시탕 자체가 요것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함융탕에 비교해서 다소 허증이다. 대함융탕은 열실과 축수로 인한 어떤 병증이라면 치자시탕은 그 정도는 아니고 축수증이나 열울이 심한 축수증이 아니고 열이 다소 내재되어 있는 거 가볍게 치자로서 치료되어지는 병증이다 했을 때 위중공허라 표현한 것이지 이거를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도 추론이다. 주의 문자다고. 여기에서는 심화만이 번 과채산이라고 하니 이에 이 기를 그 불능식이라고 한 것은 어떤 경우는 번열로서 얘기한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숙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수족이 권랭한 경우는 열골 때문에 아니고 식골 때문에 되는 거죠. 이것도 억지예요. 결국 왜냐하면은
수족 걸랭하고 맥 사기인하고 심화만이 번하면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열골로 쓰지 않은 열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결과를 알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과재산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열골일 때는 백호탕을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에는 식골에 있고 수족 걸랭에 있지 않다. 이럴 때는 마땅히 과재산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게 답을 어느 정도 알고 답을 근거로 해서 했다는 게 답이 뭐예요? 처방이죠. 처방. 어떠한 증상의 처방을 보니까 조금 달라요.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그러면은 이 처방을 근거를 해가지고서 조문을 약간 이런 식으로 변조하거나 그와 같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열골이 아니고 식골이다. 이것은 식골이라고 하는 것은 과재산 때문에 표현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주석서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일사천리로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놨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증상을 보고 그렇게 멋진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답을 보고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만약에 중경이 처방이 없는 상태에 이와 같은 조건을, 이와 같은 그 증상을 나열했을 때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처방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라 중경이 제시한 답이죠. 중경이 제시한 답. 중경이 제시한 답을 우리는 그냥 답이라고 믿고 따른 것 뿐이에요. 과연 중경이 제시한 답이 다 맞느냐? 오늘날 시점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후세방 관점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현대의학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런 것은 우리 개인 스스로가 판단할 것이고 우리가 중경서를 배울 때 옛날 사람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자, 사실은 앞 조문은 몇 번 나온 거지만 이 조문 180조에 해당되는 복룡감초탕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간단한 글이지만 굉장히 문제성이 있고 해설로 기존에 나와 있는 해설 가운데에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해석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땐 그것은 오류다 생각하지만 또 그 관점에서 또 문자적으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문은 경각심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중경서는 중경의 치료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상안에 골증이 있는데 코는 뭐예요? 수족 걸랭한 거죠. 손발이 찬 거죠, 일단. 심화괴여든 심화가 괴가 있거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심화 부위 또는 협화 부위에 괴라든가 만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나 수기 변조로 수기가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중경서 조문을 때 협화만이라든가 심화괴라든가 이럴 때는 자 골하면서 심화괴가 있거든. 짧은 글이지만 마땅히 먼저 치순이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문에 대해서 왜 치수라고 했느냐. 이거는 추론이죠. 이것도 치법이지만 앞에는 요거는 치법이죠. 앞에 거는 병인이었다면은 사결제 흉중 이것은 병인의 개념이라면 이것은 치법 자체를 강조한 거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럴 때는 무조건 취소해라. 먼저 취소해라. 이거는 이 사람의 생각이죠. 왜 이것을 취소해야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중경서가 이래서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과정이 없이 결과를 바로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니까. 여기서 이 취소가 틀린 게 아니죠. 이것은 왜 나왔느냐? 답을 보고 아는 거죠. 답을 보고 아는 거예요.
상한 거리 심하게의 조문이 이렇게밖에 안 돼 있는데 보니까 복령사형탕이 세진 거예요. 중경이. 복령사형탕은 바로 치수지제잖아요. 이수지제면서 똑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이거 중경이 썼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의선치수라고 하는 후세 사람이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복령감초탕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 증상은 수기에 의해서 나타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복령감초탕을 써야, 자 여기에서 마땅히 선치순이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복령감초탕을 복용할 것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고 토로.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바로 요 각자예요. 각자. 이 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 토가 반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자 마땅히 기존적인 해석을 하면은 마땅히 먼저 치수를 해야 하니, 그렇기 때문에 복령감초탕을 복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를 치료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수기가 위로 들어가서 반드시 하례를 일으킬 수가 있다. 여기도 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여기도 수가 있고 이게 연계된 거죠.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문이 수분이 위로 점차적으로 침입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추론이잖아요. 추측.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거를 이게 기존적인 해석이에요. 마땅히 복령감초탕을 치순이 하기 때문에 복령감초탕을 쓰고 그리고 나서 골증을 치료해야 된다.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기가 위부로 점차 들어가서 하례를 일으킨다. 참 순진한 해석이죠. 수가 위로 들어가면은 그냥 하례를 한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생리병리에 대한 인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순진한 생각이죠. 수기가 위로 들어간다고 하리를 한다는 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요 같은 하리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다 문제는 제가 하는 해석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기존적으로 이렇게 복령사역탕을 마땅히 먼저 이렇게 하면은 먼저 치료하고 나서 거를 치료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는 이럴 때는 순접으로 해석한 거예요. 기존적인 해석은.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언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토를 달아야 된다. 이언을. 이 차이가 뭘까 하고 이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교정 상한에 거라면서 심하게는 마땅히 그냥 복령사지. 이게 끝이에요. 이 조문이. 이런 거 선치기수하고 각치기골 이런 말 때문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번역본에 했지만 상한으로 걸하면서 심하게가 있으면 먼저 치수해야 하니 이럴 때는 응당 감초탕을 복용하고 나서 하고 이렇게 그 거를 치료해야 하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수분이 위를 적시면서 들어가 수분이 점차로 위 부위로 들어가 하리하게 된다. 이게 기존적인 해석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중경의 치법에 위반되는 해석이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해석은 이 각자를 순접, 뭐뭐하고 그리고 이런 뜻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본래는 역접의 의미가 있다. 각이라는 도리어 이런 뜻이에요. 물리치다 이런 물리치가. 근데 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조사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순접으로 했으면은 쓰지 않던가. 왜 각자를 썼느냐?
역접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이 각은 도리어 반대로 이런 뜻. 역접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자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상한으로 걸하면서 심하게가 있으면 마땅히 먼저 취수해야 하므로 복령 감초탕을 복용해야 하는데 이러가 단서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치수를 하지 않고 거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거를 치료하고 이 불의를 치수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수분이 위를 적시면서 들어가 반드시 하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제 해석도 조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현 사실의 중경치법에 가까운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물론 제가 먼저 이 조문을 다 나름대로 이렇게 써놨지만, 몇 달 전에 다 써놨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주제 넘게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중간에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빠뜨렸구나라는 거를 종종 발견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조문도 어저께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이거는 반드시 집어넣어야겠구나. 그래서 어저께 글은 삭제하고 다시 한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해설 1이 아니라 해설 2에 가서 자 거리 심하게 선치기수하고 후치기 걸자는 이것은 중경의 치법이 아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어저께는. 자, 거래인은 심화의 수기 때문에 치수하면 치거를 별도로 하지 않을지라도 걸증은 스스로 풀어진다. 이게 바로 중경의 치법이에요, 이게. 그러니 무슨 또 치수하고 치기걸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반문할 수가 있죠.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 물론 치수하고 나서 걸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걸을 치료하면 돼요. 그거는 뒤에 가서 하면 돼. 그러나 마치 이거는 치수와 치거를 치료법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보면은 우리가 조문이나 어떤 해석을 할 때 조문 밖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내경이라든가 심지어는 현대의학 이런 걸 인용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중경서는 중경서 조문 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야지 해석에 오류가 적어져요. 자, 중경이 뭐뭐지어 뭐뭇이 뭐뭇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지어 중경이 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걸에 대해서 백호탕을 치료하고 식걸에 대해서 똑같이 걸려요. 식걸에 대해서 과채산을 주지하고 요건 백호탕을 쓰고 그러니까 열걸일 때는 식걸일 때는 과채산을 쓴다. 다시 그 걸을 치료하지 않았어요. 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중경의 법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이 열을 치료하고 다시 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각이라고 하는 말은 각지어는 본래 역접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고로 각치기 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치수하지 않고 이런 소리예요. 마땅히 치수를 해야 되는데 치수하지 않고 도리어 그 걸을 치료하고 오히려 치수하지 않고 그 걸을 오히려 치료했다. 이게 이제 각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각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않는 것은 이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치수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병독인 그러니까 수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걸을만 치료한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치수하지 않으면 소리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간단하게 황한의학에 보면은 고방가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각치기골 불이 수치 입이 필장리 이 14자는 주애로 여겼어요. 이거는 주애 문자다. 이것이 옳다. 이거는 제 주장에 옳다. 이 고방가들이 말한 이것이 옳다. 이것은 이 조문이 없어져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앞에서도 열거리니 식거리니 심지어는 우걸 이런 게 있잖아요. 회충으로 인해서 걸증이 유발된 거. 그 회충을 없애면은 걸이 저절로 낫는 것이 회충을 죽이고 또 걸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조문은 주문으로 보았다고 하는 건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간혹 가다가 여기 그 강평본에 이렇게 돼 있고 다른 판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거 제가 처음에 그 법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사실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송구하게 여기지만 그냥 큰 틀에서 물론 그 처방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약간의 그 문제가 서로 그 의견이 달리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답변하지 못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 조문을 처음으로 쓴 게 한 거의 그 15년 전에 쓰고 묵혔다가 작년에 그냥 조금 중경서 도법 앞부분만 조문 없이 출판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조문은 어떤 식이냐 하다 보니까 옛날 거에 조금 수저를 얹혀가지고서 했어요. 그 초판본은. 그러니까 다소 그게 그 내용 자체가 저는 한글로 쓰는 것보다 한문으로 쓰는 게 조금 표현이 더 조금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해석이 조문 해석이 한문식 해석이 좀 많아요. 인용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번 기회에 2세를 찍을 때 요번 기회에 전부 다 5, 6, 7, 8, 4개월 동안에 이렇게 다시 그냥 한문으로 다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제가 옮겨 놨는데 오히려 이 글이 더 읽기가 쉽고 제 의도가 충분히 잘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글은 주의 문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경치법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는 취소해야 되고 치기고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문자적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취소를 했는데 걸증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죠. 애초에 해보지도 않고 취소하고 치고를 해야 된다라고 치료 방법을 두 가지로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중경의 치법이 아니에요. 예. 자, 다만 수기의 병증이 미비하기 때문에 부득이 처방의 약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병증을 고찰해보면은 여기에서 복령 감초탕이라고 하는 건 복령 개지 생강 감초예요. 이것은 연계출감탕 우리가 배웠죠. 맥초급하고 뭐 협파만 하고 막 이러는 거. 이것도 기상충용. 크게 보면은 분돈, 동계의 형상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연계 감초탕 중에서 백출은 빼고 생강은 가했다. 자, 생강은 왜 가했겠어요? 생강의 주요 특징은 딱 하나 있잖아요. 오심증이잖아요. 구토증이고. 그러니까 구토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복령 감초탕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야지 복령 감초탕을 이해할 수가 있다. 비교를 해가지고서. 어떤 경우는 처방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수기, 상충. 두 개의 처방이 수기가 상충하는 것은 수기 상충을 치료하는 것은 비슷하나 연계 출감탕은 동계를 위주하고 복령 감초탕은 진구작용을 주로 한다. 이것으로 고찰해보면 이 사실로 고찰해보면 가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경이 치수하는 데 있어서 주증을 따라서 처방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히 심화만이 번
거기 이외에 구토, 구역감이 있는 경우 다소 동계도 있을 수가 있죠. 동계도 있지만 동계보다는 구역이 이게 더 심할 때 이렇게 처방을 이렇게 조금 부분적으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방에 있어서 대절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 큰 마디가 변할 땐 처방의 이름 자체가 변해버려요. 오령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연계출감탕이나 그 복령감초탕 이런 거는 계지탕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오령산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중에 증상이다. 그리고 오령산에서 더 심하게 되었을 때 사약탕으로도 갈 수도 있죠. 예. 그럴 때는 큰 대절이 변하면 처방의 방명이 변한다. 방의 이름이 방의 이름이 변한다. 이렇게 물론 써도 되죠. 방명이 변한다. 소절이 변할 때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약물 하나 두 가지 빼고 바꾸는 정도다. 중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처방이.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은 뭐 내용은 간단하지만 우리한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자, 열골, 식골 또는 뭐 장골, 우골, 뭐 회충이죠. 회충이란 골 이럴 때 식골도 마찬가지고 그 병독을 해소되면은 어떤 골증이라든가 뭐 어떤 기가 다시 회복된다든가 저절로 되는 거지 뭐를 하고 또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경서의 처방이. 중경서의 처방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경의 의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경의 글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다. 제 뭐 생각이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